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밭이라는 짧은 강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구범준 PD라고 합니다. 음, 세밭이는 들어보셨죠? 나는 오늘 세밭이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본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나가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부로 알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아, 짧은 강연 컨텐츠들입니다. 강연 컨텐츠의 이름입니다. 저를 오랜만에 본 분들이 저를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다. 피부가 맑아졌다. 어떻게 나이 들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긴 한데 되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 10년 전에 나왔던 기사와 최근에 나왔던 기사고요. 둘 다 조선일보 계열의 뭐 잡지와 기사에서 난 건데 놀라운 거는 40살 초반의 저와 50살 초반의 저를 비교해 봤더니 50살 초반의 저가 조금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비웃음도 나오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뭐 물론 그게 무슨 헛소리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강의 시나리오상 그렇게 가야 합니다. 50살의 제가 더 젊어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 100세를 넘긴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그랬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공부하면서 일하는 자는 쉽게 늙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이 세밭이라는 짧은 배움의 콘텐츠를 제가 지난 10년 넘게 만들어 오는 그 과정에서 이런 노하를 좀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세바시는 지난 2011년에 CBS라는 한 방송사의 TV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에 저희가 첫 강연회를 열고 그것을 온라인 채널과 TV 방송으로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천여 편에 가까운 짧은 강연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참여 강연자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역의 뭐 전문가, 지식인 혹은 일반인 이런 분들이 세바시 강연에 참여해 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뭐 지난 2년 전에 한 100만 채널을 넘어섰고 지금 한 160만 채널을 16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됐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러저러한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의 구독자를 다 합치면 한 28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누적 조회수는 한 10억 회 이상 기록하고 있다고 추측이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세바시라는 짧은 강연 콘텐츠를 미디어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 또 세바시 대학이라는 컨셉으로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구나 학습 모임,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학습 모임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이름은 세바시 랜드라고 지었는데요. 그것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계속 들어갔네.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좀 반복하면 저처럼 늙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여기 이 자리에 했고요. 약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대학의 기관에 또 이렇게 아카데믹한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저의 얘기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를 텐데 저는 좀 인사이트를 좀 담아서 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세 가지 방법론이라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학에서 혹은 단체에서 평생학습을 설계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 저는 좋은 학습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롭게 정의하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나만의 이유와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일을 말합니다. 만약 오늘날 현대를 새롭게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제 성공했던 일이 오늘 실패할 확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기가 오늘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성립하죠. 그만큼 우리는 기존 지식 경험 체계는 기존 지식, 기존의 경험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새로운 것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시대는 당연히 새로운 배움과 함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낯선 상황인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갖는 것, 기시감이라고 이제 한자어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만든 개념이 있습니다. 뷰자대라는 겁니다. 글자를 거꾸로 했죠. 의미도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겁니다. 낯선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혁신과 창의는 무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것에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우리가 만든 게 혁신이고 창의입니다. 뭐 네이버의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배달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것을 찾는 행위는 다 있었고요. 그것을 검색 엔진, 웹에서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만든 게 네이버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고 우리가 늘 사용하던 일인데, 이것을 웹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했던 거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을 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웹 애플리케이션 방식, 메신저 앱이라는 것으로 좀 새로움으로 우리들에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낯선 것, 새로운 것을 보는 뷰자대의 눈을 갖는 것이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성인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고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느냐, 이런 사례로 제가 좀 재미있는 광고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슈레디지라는 2000년대 중반에 2005년, 4년 이때 북미에서 1등 먹던 시리얼입니다. 아침에 우유에 말아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슈레디지라는 시리얼이 잘 나가다가 경쟁사한테 밀려서 2등, 3등으로 추락하게 돼서 이 포스트사는 새로운 신제품과 함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 광고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슈레디지는 보시다시피 사각형, 벌집 모양의 사각형 시리얼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고 한번 보십시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슈레디지를 정렬하고 있는데 흐트러진 것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비상 회의를 소집합니다. 슈레디지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 모양? 놀랍게도 다이아몬드 슈레디지를 출시합니다. 사각형에서 45도 비틀어서 출시하자마자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다시 회복하고 1등으로 올라섭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콤보 출시합니다. 사각형과 다이아몬드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난 같지만 진짜입니다. 이 광고 캠페인을 만든 광고 대행사는 클리어 국제광고대상에서 금상까지 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45도의 관점의 차이만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쩌면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강연 컨텐츠 브랜드라고 자랑했던 세바시도 어떻게 보면 그냥 흔한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옛날에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앞으로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강사와 카메라 한 대면 됩니다. 알바 관객 쓰면 되고요. 조그만 스튜디오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부자 방송이건 뭐 가난한 방송이건 다 만듭니다. 그런데 강연 프로그램인 세바시가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좀 강연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새롭게 정의해 봤습니다. 11년 전에. 그래서 보통 강연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에서 녹화합니다. 어둠침침한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알바 관객들을 데리고 합니다. 별로 공감 안 되는 내용에도 박수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훈련받은 알바 관객인데, 보통은 강연 프로그램은 그렇게 녹화를 하는데, 저는 강연 프로그램은 강연 콘서트 형식으로 대규모 공연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을 한 400명의 시민들과 함께 듣는 게 강연 프로그램이야 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0분 길이나 1시간 단위의 강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데, 그것은 방송 편성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30분이나 1시간짜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강의하면은 이런 정도의 길이어야 돼라는 생각이 이제 강연 프로그램을 기존에 정의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15분이면 돼. 메시지를 15분이면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라고 했던 게
세바시가 갖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의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대부분 강연자는 뭐 교수님이나 뭐 학자, 되게 유명한 CEO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강연에 섭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을 바꾸고 자기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도 설 수 있어. 우리 윗집 아저씨도 설 수 있고 아랫집 중학생도 강연자로 이 무대에 설 수 있어라고 정의한 게 세바시였습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났고 세바시의 새로운 정의는 강연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대중들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직업의 업의 정의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프로듀서란 업의 정의는 약 한 100년 가까운 과거에 뭐 BBC나 이런 데서 아마 만들었겠죠. 프로듀서가 부를 것이고 이 사람들의 일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일의 목록을 만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엄청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렇게 이름을 쓰고 그 목록을 따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PD들이 하는 일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기획하고 섭외하고 강연회를 열고 찍고 편집해서 마스터 테이블 송출실로 넘기면 우리 일이 끝나는 거죠. 기존의 정의대로라면. 그런데 저는 세바시 PD라고 하면은 그 업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세바시 PD의 일의 정의다. 그러면 우리가 잘 편집된 컨텐츠를 송출실에 넘기는 것에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대중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글을 쓰고 소셜 미디어를 하고 어디 가서 말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업의 정의도 새롭게 해야 할 시대입니다. 심지어 더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바시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넘은 컨텐츠입니다. 이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세바시 강연 2,000편이나 우리나라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 되고 말았죠. 2011년 시작할 때 세바시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에 답이 되는 컨텐츠. 보통 우리가 강연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에게 답이 되는 강연이 세바시 정의라고 생각해서 지난 10년 동안 만들었고요. 10년 뒤에 10년이 지났을 쯤에 좀 새롭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통찰이 좀 생겼습니다. 세바시는 나에게 대해 그 답이 되는 강연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이 되는 강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강연의 주체인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낸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듣는다 그래도 저에게는 저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때만이 우리가 그 강연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질문이 되는 게 세바시 강연이야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냐면 한 1,500편에 달하는 세바시 강연 중에서 100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100편 그의 강연을 300개의 질문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리고 이 세 권의 책에 나눠 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세 권의 책에 담아서 각각 100개의 질문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읽는 책이 아니라 독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자기가 쓰는 책이죠. 일종의 자기 성찰 다이어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이런 자기 성찰 다이어리를 만들었고 여기에 동의한다면 이것을 제작하는데 비용을 대세요 했더니 한 달 만에 1억 8천만 원이 모여졌고 이 책이 1억 8천만 원어치가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책 1,000권 팔아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한 번에 2만 5천 권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이런 것이 뭔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가졌던 것, 심지어 내가 만든 콘텐츠마저도 새롭게 정의하는 일의 효과입니다. 세바시 인생 질문은 세바시 10주년 프로젝트의 하나였습니다. 2011년에 시작됐으니까 2021년이 될 때 세바시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는데 자, 우리 세바시 10주년 뭘 할까? 우리 팬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대규모 강연회를 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뭐 대규모 강연회를 열어서 하루 정도 왁자지껄하게 우리 팬들과 한번 축하하면 10주년이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뭔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세바시 10주년에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했던 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세바시 인생 질문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였고요. 이것은 나를 바꾸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무려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만의 학습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학습 공동체로서 우리를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학습 공동체처럼 우리가 아닌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도 자신들만의 학습 공동체를 만들면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해 초에 세바시랜드라는 학습 모임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정의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변화와 자극에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방안은 뭐 듣고 쓰고 말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학습 성장의 선순환 3단계라고 이름 붙였는데 뭐 저보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뭐 듣기는 저희가 강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니까 강연을 듣고 보고 하는 것이죠. 물론 책을 읽는 것과도 같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쓰기, 그 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 인사이트로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발표하는 게 말하기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적 성장 그리고 역량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바시 컨텐츠로 이 학습 성장 선순환 3단계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듣기 읽기는 저희가 라이브 클래스 세바시 강연 2000편에 그리고 이런 세바시 강연자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화해서 이것을 무제한으로 보고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기는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저희의 교과서로서 자기 성찰 글쓰기를 저희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에세이를 이런 강의를 듣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느낀 바를 에세이로 쓰게 했고 세바시 에세이집, 세바시 팬들의 에세이집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바시 강연자 외에도 이분들이 세바시 스피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세바시 강연자가 돼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5분 스피치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인생 질문 클럽이라고 저희가 줌을 통해서 매번 분반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바시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학이라는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희의 세바시 학습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바시 대학이라는 학습 공동체를 수료하신 분들이 어떤 좀 느낌 그리고 소감, 후기를 갖고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좀 추려서 담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지자도 생겨.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잖아. 이제 수료하는 마지막 날 오셨는데 어떠셨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제가 성장한 결과를 제 눈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거짓말 안 보태고 세바시 대학이 시발점이었어요. 아 욕은 아니고 시작.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니까 그거에 좀 중독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가정주부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느새 강연하는 사람이 진짜 되었더라고요. 그러네요. 세바시 대학이 진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비게이션.
길을 보여줘요. 길을. 저는요 지금 단계는 사실은 세바시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바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바시를 만나고 나를 만났거든요. 저의 그 미해결 감정들이 정리가 되는 걸 경험했어요. 일단은 남들 앞에 당당해졌어요. 제가 ADHD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숨어있던 제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준 게 세바시여가지고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이런 큰 무대, 스피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거 더 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저 자신한테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제작자이고 PD라 사실은 뭐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우리가 학습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기적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겠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뭐 그냥 이전에는 우리 그 어떤 전파 저 뒤에서 그냥 우리에게 댓글 정도 남기는 팬 정도였는데 우리가 학습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그거는 온라인 방식이든 오프라인 방식이든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지켜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세바시 학습 공동체는 세바시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런 학습 공동체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공동체, 그런 가정으로 학습 공동체가 많아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세바시랜드라는 학습 모임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선 개인이나 단체가 학교가 저마다의 이제 온라인 스쿨을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의 과정을 올리고 자기의 온라인 학습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앱과 웹으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 학습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낯설게 하기입니다. 뭐 러시아 문학에서 뭐 나온 용어이기도 하고 뭐 영국론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낯설게 하기라는 거는 좀 우리 자신에게 성인 학습자 개인에게 이런 개인의 삶의 낯설미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그 성장의 적은 저는 익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일, 늘 하던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늘 봐왔던 것들, 늘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변화하려면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내가 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보는 것, 만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낯선 것은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문장을 제가 제 슬로건처럼 좀 지어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말인데요. 저희가 그 수년 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설립 30주년 기념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 강연회가 과학을 주제로 한 강연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청소년들에게 세종기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원을 소개시켜 주자라는 취지에서 실시간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온라인 연결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연구원, 그 대원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경험했던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한번 보시죠.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라이브로 저희가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연결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서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상훈 통신대원님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통신대원 이상훈입니다. 자, 그럼 나는 오늘 우리 이상훈 대원에게 나는 좀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제일 추울 때가 몇 도예요? 있을만한 아이들이 질문을 정말 잘합니다. 거기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가장 힘든 일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어린이도 한 분, 그리고 또 그다음에 다른 여기 여자 한 아이의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이상훈 대원의 아들 이동윤입니다. 저 대원의
친아들이에요. 이 세종기지가 주제라니까 저 아이가 강연에 온 거죠. 그랬다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아버지와 떨어진 지 한 8개월 됐고요. 아이고. 보자마자 저렇게 오열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울지 마. 아빠 건강하게 있다가 잘 와. 아빠 사랑해. 그래. 고마워 아들 사랑해. 사랑해 하고 지금 마이크를 던져버렸어요. 아 정말 훌륭한 아드님 또 얼마 만에 아드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화상으로. 어저께 봤습니다. 반전. 네 화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렇게 안 이 매일 울면서 저렇게 하나요? 아니요 맨날 유튜브 본다고 저하고는 통화 잘 안 하려고 해요. 아, 자 우리 또 이렇게 세바시에서 또 우리 아드님이 또 막 갑자기 깜짝 여러분 출연하시면서 동훈이는 아버지랑 헤어진 지 한 8개월 됐고요. 지구 반대편에 아빠는 있지만 아빠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 화상 통화로 아빠를 보는 거죠. 어디서? 집에서. 화상 통화마저 좀 익숙해져서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이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강연의 기준으로 어저께 전날 밤에는 자꾸 유튜브 보는데 왜 전화질이냐고 전화를 안 받았던 애가 몇 시간 뒤에 세바시 강연장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아빠를 대면하자마자 오열을 해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저는 이 낯설미라는 게 어린아이의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성찰하게 하는 마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지적 자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만드는 모든 사업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사용자들의 학습 동기를 어떻게 발생시키고 지속시킬 것인가. 그래야지 계속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학습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낯선 상황들이 우리 자기 성찰과 지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익숙한 환경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좀 낯설고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학습 모임에서는 그런 것들을 스피치나 토론의 주제 혹은 학습의 경험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반복하면 성장하는 공부법 보너스 4번째는 뭐냐면 공복에 매일 한 편씩 세바시 보시면 됩니다. 한 3년 보실 수 있는 분량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세바시 유튜브 채널에서 공복에 한 편씩 꼭 세바시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